국민의힘의 당 색깔은 빨간색, 네. 하얀색, 검은색 세 가지를 다 쓰고 나의 당이 부끄러워서 하는 거는 아니다라고 주장을 하고 제가 보기에는 부끄러워 쪽팔리는구만. 아니 진짜 내일부터 흰색 잠바들이 안 입습니다. 아 흰색도 당색이었어 해가지고 연두색이라든가 부터 우통을 벗고 나오겠네. 그 수밖에 없네. 아니 어떤 색깔을 해도 피해갈 수가 없잖아. 뭐야말로 색깔론입니다. 추미애가 된다면 대항마는 딱 이준석이다. 이렇게 지금 그 논리를 피고 있다. 한없이 가벼운 시사 토크쇼 장롱한 여의도 3월 25일 수요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정영진이고요. 네, 오늘은 조금 빨리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말 많은 분들이 오늘 좀 나오셨고요. 그리고 오늘 경기지사 후보 두 분, 김동연 그리고 추미애 두 분의 인터뷰도 있고요. 또 UFO 얘기도 해야 되니까 오늘 좀 시간이 없습니다. 빨리빨리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함께 해주실 분들 모셔보도록 하죠. 김준일 평론가님 어서 오시고요. 예, 안녕하세요. 이부에 담으도록 하겠습니다. 제 분량을 대폭 줄여서라도 이분한테 다 몰빵 몰아드리도록. 그게 과연 방송에 도움이 될까요? 네, 잘 판단해 주시고요. 자, 그리고 출연 회차 대비 비호감도 1위를 기록하고 계십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한테 늘 말씀드립니다. 누구 빼란 얘기 좀 하지 마시라고. 장성철 소장 잠깐 빠졌다가 이 무슨 사태입니까 이게. 자, 우리 중앙일보 강찬호 논설위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불편한 여의도 맡고 있는 강찬호고요. 제가 보니까 오늘 마지막 출연이 될 것 같아서. 아니에요. 그럴 리가 있어요. 비호감도 1위라네요. 아유, 비호감도가 높은데 네. 그래도 또 욕하러 많이들이 오시니까. 그렇습니까? 네. 자, 우리 저 강찬호 논설위원님 네, 새로 시작하시는 게 불편한 여의도. 여의도. 장르만 여의도의 그 흥행을 저희가 아주 네. 그 흠모를 해서 시리즈 비슷하게 이름을 지어봤습니다. 아, 그래요? 네, 장르만 여의도. 그리고 사랑해 주시고 불편한 여의도도 사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아니, 벼룩에 간을 내 먹지 그 잘 되는 데 많은데 꼭 우리를 여기가 무슨 벼룩이에요. 여기는 저 대형 우량주지. 네. 아니, 몇 시에 하세요, 그거는? 그거는 저희 또 불편한 장르만 진짜 여의도를 불편한 침해하지 않기 시간에. 위해서 네. 그 시간을 피해 가지고 네. 화목 10시 홍보까지 이렇게 오전 10시요? 화목 오전 10시. 아, 그래요. 일주일에 두 번 하시는구나. 몇 시까지 하시는데요? 1시간 약 1시간 20여 분. 네. 이렇게 하고 알겠습니다. 있고요. 겹치네. 그러니까. 20분 겹치는구만. 겹치잖아요. 근데 이제 맨 마지막에 저희 거 보시다가 여기로 자연스럽게 들어오시라고 유도하는 거죠. 예, 서로 도움 안 됩니다. 정말 진짜 정말. 그리고 우리 네. 신혜영 기자도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지금 미국이란 휴전 얘기 나오면서 또 주가도 뭐 괜찮게 오늘 가고 있는 것 같은데 네. 뭐 그런 뉴스들은 오늘 다루긴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자, 뉴스 오늘 좀 소화할 게 많으니까 얼른 가볼까요? 네, 드디어 잡아왔습니다. 네. 마야광 전 세계. 필리핀에서 징역 60년 받고 수감 중이었던 마야광 박왕렬이 오늘 새벽 이제 국내로 드디어 송환이 됐습니다. 네. 이 사람이 마약 유통한 것뿐만 아니라 그 이제 영화 범죄도시의 모티프 됐잖아요. 네. 사탕수수밭에서 한국인 아. 3명을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까지 네. 받고 있었는데 필리핀에서 잡혔다가 탈옥했다가 뭐 했다가 그 교도소에서 호화 생활하고 있었잖아요. 그 사람 드디어 한국에서 벌을 받게 됐습니다. 네. 영상 나갔나요? 보통 네, 범죄자들 지금 나오고 이렇게 있습니다. 고개 푹 숙이고 들어오잖아요. 네. 아주 그냥 당당하게 고개 빳빳이 세우고 들어왔고 그 근처에 취재진들이 막 나가 있었는데 막 안면 있는 취재진한테 막 손가락질하면서 막 넌 남자도 아니야 막 이러면서 근데 이 사람 얼굴을 가려줘야 되는 건가요 지금? 일단 그 주위에 있는 사실 얼굴이 나갔죠. 네, 다 JTBC 나갔죠. 악엔 취재기에서도 이미 얼굴이 나갔고 예. 본인도 뭐 그때도 뭐 내 얼굴 뭐 가릴 필요 없어. 약간 이런 식이었어요. 네. 뭐 적절히 좀 보시면 예, 될 것 굳이 뭐, 같고 네. 어쨌든 이 송환은 그 이재명 대통령이 3주 전에 그 필리핀 정상회담 할 때 직접 요청을 했었거든요. 그에 따른 후속 조치가 이루어진 걸로 보입니다. 네. 당시 대통령 발언 듣고 올게요. 제가 어제 마르코스 대통령께 이런 공식적인 부탁도 드렸습니다. 박땡열이라고 있죠. 한국 사람 3명을 살해했다고 하던. 근데 이 사람이 교도소 안에서 지금도 대한민국으로 마약을 수출하고 있다고 해요. 이 사람이 교도소 안에서 뭐 애인도 불러가 논다 그러고 텔레그램 이런 거 가지고 계속 마약 수출도 하고 있는데 우리 대한민국에서 이 사람을 좀 수사를 해서 처벌을 해야 되겠다. 한국에 보내달라고 임시 인도를 해달라고 요청해서 뭐 빠른 시간 내에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시행해 보겠다고 얘기는 하셨어요.
네, 우리나라에서 한 몇십 년 또 살다가 다시 또 필리핀 교도소로 뭐 가는 한이 있더라도 일단 우리 사법 체계 내에서 처벌할 건 당연히 처벌을 해야 될 것 같긴 하고요. 네. 그래도 뭐 대통령 의지가 잘 반영이 됐는지 필리핀과 이야기가 잘 돼서 그런지 송환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우리 법적 처벌을 받게 됐고요. 요 뉴스는 뭐 사실 짧게 제가 네. 말씀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참 정치를 잘한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은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때면 뭐 수사에 대한 불신 또 재판에 대한 불신 이런 게 많잖아요. 뭐 수사하면 뭐해? 다 또 불기소처 놔주는데 네, 네, 예를 들면 재판 받으면 뭐해? 또 약하게 처벌하는데 심지어는 감옥에 갇힌 사람이 우리나라는 아니지만 저렇게 떵떵거리는 이런 거에 대한 불신들이 있는데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런 거를 정확하게 긁어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게 사실 우리한테 더 와닿긴 하죠. 와닿죠. 예. 네. 그래서 센세이셔널한 맞아요. 사건이었고 이런 것들 하나하나가 야 대통령 시원시원하다 일 잘한다 이런 이미지를 만드는데 크게 도움이 되고 저도 이건 굉장히 잘했다고 생각해요. 이게 네. 뭐 이런 것까지 대통령이 해 뭐 이렇게 만기 칠남이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은 이런 거 하나하나가 쌓여서 대통령에 대한 어떤 국정수행 지지도나 신뢰가 좀 높아지는 거 아닌가. 네. 이게 좀 잘한다 이 생각이 들어요. 알겠습니다. 그 바로 쌍방울 김성태 회장도 베트남에서 도피를 하고 쌍방울이요? 쌍방울 김성태 회장 바로 우리 이재명 예. 대통령도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기소돼서 네. 재판이 이제 시작돼야 되는 이 대북 송금 사건 그 주역이 바로 김성태 쌍방울 회장이죠. 시작부터 이렇게 이분이- 갑니까? 아니, 저는 그러니까 제 말은 그분도 베트남에서 8개월간 도피를 하고 그러고 있다가 네. 당시 우리나라 정부 검찰의 끈질긴 의지로 바로 이재명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네. 그런 범죄자는 끝까지 해외에 도피한 사람도 추적해서 다 잡아야 된다. 잡아와야 된다라는 점에서 네. 그 김성태 회장이 잡혀 들어온 것과 네. 좀 같은 그런 느낌이고요. 그런 점에서 좌우지간 빨리 요 문제, 저 조작 기소 문제까지도 다 명쾌하게 좀 해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정확하게는 이제 태국에서 잡혔어요. 뭐 필리핀하고 태국 팩트 체크 잘 해주시고요. 아니 베트남 그런데 주로 베트남에 오래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러다가 태국 갔다가 온 거기 때문에 네. 모르겠습니다. 뭐 디테일까지 제가 그거는 인정 디테일 부분이야 뭐 말씀하시면 좋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하여튼 해외에 있는 그 범죄자들 다 잡아야 된다 정도 네. 정리하겠습니다. 아유, 뭐. 이걸 훅 치고 들어오세요. 아니 치고 너무 들어가요. 당황해가지고. 역시 근데 민주당 깜짝 놀랐어요. 근데 민주당 왜 생사람 잡냐? 왜 저 그렇게 괴롭히냐? 네. 대박이 맞죠? 네. 나쁜 놈들 다 그럼 잡아와야 나쁜 놈들 됩니다. 다 잡아. 역시 자, 역시 제 자랑스러운 후배 기자라 생각하고. 엮지 마세요. 잠깐만요. 후배라는 말이 불쾌하셨습니다. 아니 그렇지 아니면, 않죠. 네. 네. 자, 그리고 다음 뉴스 가봅니다. 네, 김건희 씨 소식 오랜만에 들어보겠습니다. 네. 자, 김건희 씨가 도이치모터 사건 관련해서 주가 조작 사건 관련해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던 게 2024년 10월이거든요. 그 당시에 타임라인이 좀 희한합니다. 그러니까 검찰이 10월 달에 그 무혐의 땅땅땅 하기 5달 전에 심지어 김건희를 불러다 조사도 하기 전에 이미 불기소 문건을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시점을 보시면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2024년 5월에 취임을 하고 네. 그리고 나서 10월에 무혐의 브리핑을 하는데 그 사이 그러니까 브리핑 직전에 문건이 만들어진 게 아니라 취임하자마자 도이치 불기소 문건 만들어 놓고 그러니까 이미 다 답정너식의 문건 만들어 놓고 각본이 다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에는 김건희 부르기도 전인데 김건희가 부르면 뭐라고 답변할지 예상 진술까지 적혀 있었다고 하고요. 그리고 나서 김건희 부르고 그리고 나서 무혐의 처분을 때렸더라라는 소식입니다. 이거 수사를 그러니까 이거는 놔주기 위한 수사, 그러니까 봐주기 정도도 아니고 놔주기 위한 수사를 한 거 아닌가 네. 이런 의혹이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 그리고 심지어 예. 무혐의 처분하고 난 다음에 그럼 일단 수사 보고서는 완료가 된 상태여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근데 무혐의 처분하고 나서 나중에 야 이것도 좀 반영해야겠다라고 해서 사후에 보고서를 수정한 정황도 파악이 됐습니다. 또 수사관들끼리 메신저를 주고받은 내역이 나왔어요. 네. 날짜를 바꿀 수 있겠느냐, 며칠로 해달라, 뭐 이런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검찰 수사 뭐 그때도 아마 이런 의혹들 혹은 뭐 의심 정도는 굉장히 많았죠. 이거 봐주기 수사하는 거 아니냐. 예. 근데 이게 사실로 거의 드러났다. 지금 이렇게 봐야 되는 거겠군요. 그러니까 이게 네. 이제 뭐 아직 확정 지을 수는 없다라는 하지만은 네. 냄새가 심하게 나죠. 예.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2024년 5월 24일 이게 이제 보고서가 만들어졌는데 불기소를 사실상 그러니까 김건희 씨가 예전에 2022 몇 년 1년이었나 그때 처음에 수사를 받았을 때 답변한 내용들이 상당수가 적혀 있는데 근데 그 중에서는 미래 무슨 증권이죠?
그 거기에서 그 미래에셋? 네. 미래에셋 네, 네, 좀 네, 네. 단어가 제일 잘 나가는 데인데. 네. 미래에셋 증권에서 본인이 네. 매도한 이거에 대해서는 답변이 그 김건희가 얘기한 대로 적혀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좀 이제 혼선이 있었는데 처음에는 자기가 직접 매도했다라고 그러니까 전화로 매도했다라고 네. 했었거든요. 근데 네. 그거는 그 홈 트레이딩 시스템으로 매도를 한 게 나중에 밝혀졌어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따로 안 했는데 홈 트레이딩 시스템으로 이미 매도를 했다는 내용들이 막 적혀 있고 이런 걸로 봐서는 이게 네. 김건희가 1차 때 수사받을 때 얘기했던 내용을 그대로 다 적시한 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든 좀 유리하게 불기소를 하기 위해 증거 불충분으로 하기 위해 한 거를 이제 미리 짠 거 아니냐라는 거고 그냥 이 그동안의 그 흐름을 제가 한 번만 쭉 짧게 설명드릴게요. 네. 그러니까 2024년 5월 초에 이원석 검찰총장이 김건희 디오백 그러니까 명품 가방 수수하고 도이치모터스 이거를 수사를 하라고 하니까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나중에 이제 밝혀졌는데 네. 그때 박성재 법무부 장관한테 김건희가 문자를 보내 텔레그램을 보내요. 아, 그랬죠. 네. 예, 그래서 이렇게 갑자기 중앙지검에서 네. 수사팀 마련하는 게 검찰총장의 전격 지시인지 뭐 이런 거 확인 필요함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뭐 이런 다 보도가 됐었죠. 예, 왔다 갔다 했어요. 네. 그리고 내 수사 어떻게 돼가고 있냐 이제 문제가 되고 그 다음에 이원성 그러니까 이창수 날리고 그 다음에 네. 이창수 날리는 게 아니라 송경호를 날리고 네. 이창수가 이제 들어온 다음에 5월 24일에 이게 갑자기 이제 수사 보고서가 된 거잖아요. 네. 그 다음에 이창수가 부임 직후에 김건희 여사와 유사한 역할을 한 주가 조작범의 무죄 판례를 검토하라고 담당 검사한테 지시한 사례가 있고요. 이미. 예. 뭐 그렇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박성재 장관에게 불법 수사 의문을 한동훈이 알고도 사악한 의도로 인연을 끌었다. 이런 내용들이 또 오간 것들이 또 네, 다 네, 나왔어요. 네, 네, 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거는 무죄를 주기 위한 네. 모든 시나리오가 다 있었다라고 보는 게 좀 타당하지 않나 네. 그렇게 봅니다. 우리 논설위 원님. 네. 지금 논설위 원님이 우리 김준일 평론가님 말씀에 집중 안 하고 핸드폰을 보시니까. 아니요, 핸드폰을 보시는데 관련된 내용을 지금 체크하고 그러니까 있습니다. 우리 김준일 평론가님도 네. 약간 좀 네. 당황스러워 자꾸 말이 좀. 아유, 그건 제가 저 사죄드리겠습니다. 근데 네. 지금 이 사건의 네. 어떤 그 디테일이나 이런 거 네. 그거에 대해서 이제 제가 그 김준일 평론가의 명쾌한 설명 예. 귀로 들으면서도 제가 또 부족한 부분은 문건으로 또 좀 채워드리고 관련 문건으로 해야 돼서 싶었구나. 그런 것인데 예. 이 부분은 제가 지금 10분 사죄드리겠습니다. 당연히 우리 저 김준일 평론가의 그 말씀 100분 동안 사죄하십시오. 네. 10분 동안 사죄하는 게 그럼 이 말이 방송 다 됩니까? 지나가잖아. 네, 지금 11시 10분입니다. 그러니까 네. 10분간 말하지. 자, 아니 뭐 다 좋고요. 네. 네, 말씀 뭐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흐름을 좀 짚어주셨고 결국은 검찰이 김건희 봐주기 수사를 이미 계획을 했고 그 시나리오에 맞춰서 다 수사까지 이렇게 결과를 발표한 게 지금 언론을 통해서 드러났다. 이렇게 네. 이해하면 될 것 같네요. 근데 왜 우리 민중기 특검에서는 그 저 대통령과 민주당이 임명을 한 그 멋진 민중기 특검에서는 왜 이것이 밝혀지지 못하고 무죄가 나버렸죠? 아, 이 주가 조작 관련해서요? 아, 네, 뭐 더 수사를 이제 2차 특검에서 좀 하겠죠. 그러니까 저는 그게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네. 이 민주당이 아주 훌륭하고 이거 네. 편파적으로 안 할 사람이다 해서 시킨 거 아닙니까? 그리고 엄청난 돈과 인력을 퍼부어가지고 네. 그렇게 장기간 했고 그 다음에 무소불위의 권력을 줘가지고 수사 기소 다 하게 해주고 지금 민주당이 그렇게 싫어하는 검찰의 모든 기능을 특검한테 다줬어요. 네. 그래도 불구하고 지금 도이치모터스 이거 결국 무죄 나버린 거 아닙니까? 특검에 대한 비판도 당연히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네. 물론 이 지금 검찰이 이상한 행동을 한 것 같다는 정황은 얼마든지 저는 뭐 이런 지적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네. 근데 본질은 결국은 그래서 그 사건은 어떻게 됐나? 가장 지금 민주당에 선호하는 사람들로 구성된 특검에서조차 지금 이렇게 무죄가 난 거 이건 어떻게 봐야 되는지 그리고 오히려 그 특검이 민중기 특검이 그 과정에서 양평 그 공무원 가혹 수사 네. 의혹이라든가 그리고 세상에 같은 윤영호가 돈 줬다 그러는데 권성동은 잡아놓고 그리고 지금 전재수는 봐준 정황 등 약간 저 편파적이고도 이상한 수사를 많이 한 것은 다시 한번 좀 상기돼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미진했던 수사는 아마 종합특검에서 그게 추가로 그건 미진이 아니고 편파입니다. 편파예요? 네. 편파죠. 아니 보세요. 윤영호가 돈 줬다고 지금 네. 저 권성동한테만 돈 줬다고 하지 않았어요. 네. 전재수한테도 줬고 누구한테 줬고 지금 보니까 민주당 국민의힘 다 줬는데 보니까 국민의힘만 문제 삼아가지고 넣었잖아요. 국민의힘 받은 건 물론 잘못이에요. 그래도 민주당 거에 대해서는 이렇게 편파적으로 한 것은 전재수는 아직 수사가 좀 진행 중 아닌가 그러니까 그게 싶은데요. 뒤늦게 드러났지 않습니까? 네. 그 저 철압에 집어넣었다가 네. 뒤늦게 밝혀지니까 1년 번호 붙이고 그때부터 뭐 이거 저 하려고 그랬다고 이런 식으로 너무 편파적이었다. 민중기가 그런 건 사실 아닙니까? 그 네. 사람은 저 특검 자격도 없어요. 감옥 가야 될 사람입니다. 네. 자,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좀 골라주세요. 자꾸 이제 숫자로만 댓글을 달아주시니까 예.
보수라고 우리가 흔히 분류하는 그런 이제 평론가분들 이제 대표적인 분들이 몇 분 계시잖아요. 장성철 소장, 또 서정욱 변호사, 또 우리 강찬호 위원님 어떤 분을 가장 선호하실지 여러분이 좀 정해주시면 저희가 또 잘 여러분의 의견을 역시 마지막 출연이라 이렇게 아니에요. 네,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네, 근데 그렇게. 왜 갑자기 그 얘기를 꺼내시는 것인지. 아니 뭐 네. 근데 이제 민중기 특검의 네. 뭐 문제점에 대해서는 또 네. 지적하실 수도 있는데 이거의 본류하고는 맞지 않고 그러니까 민중기 특검이 무능했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좀 동의를 해요. 사실 동의를 했고 이게 이제 2차 특검에서 하는 거지만은 사실 그때 밝혔어야 된다. 이창수 다 소환해가지고 그때 이미 조사를 했었어야 된다. 근데 워낙 이제 16가지 혐의를 다 벌려놓은 상황이다 보니까 네. 그거에 제대로 좀 집중을 못한 거는 있지만은 이렇게 핵심적인 거면 사실은 충분히 이거는 좀 수사력을 더 밝혔어야 된다. 집중했었어야 된다. 네. 저는 요거 말이에요. 많은데 저 많은 지적 제가 뭐 당연히 하는데 요거 네.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우선 수사 보고서가 수십 차례 변경된 사실 이거는 제가 지금 검찰 고위 관계자 직전 전 고위 관계자 좀 전에 통화를 했는데 네. 원래 수사 보고서라는 거는 내부에서 내부 수사 지휘자와 실제 수사 검사 간에 왔다 갔다 하는 보고서예요. 네. 그러니까 기자로 치면은 이제 부장한테 취재 상황 보고하고 메모 올리고 다시 취재해 보니까 또 사로 바뀔 수는 있다. 그 내부 얼마든지 바뀔 수 있는 거고 네. 그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정말 그 이런 식으로 지시를 받아서 최종 기소장이 변경됐느냐? 네. 그게 사실이면 그거는 문제가 되죠. 그건 예. 이제 그걸 좀 봐줬으면 좋겠는데 이건 수사 보고서라는 점에서 한번 들여다봐야 될 것 같고 예. 또 하나 무죄 나오는 판례가 많은데 그런 거 예. 참조하라라고 보냈다는 거. 이것도 이 건이 김건희 씨였기 때문에 이제 눈에 가는 건데 네. 일반적으로는 주가 조작은 알다시피 굉장히 입증하기 어려운 게 많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무죄 나오는 판례가 실제 많고 그러다 보니까 참조하라라는 것은 일반 사건에서는 그런 것들이 충분히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다만 이 사건에서 예. 그것이 좀 더 어느 정도 강조됐느냐? 그건 또 봐야 무죄 된다고 판례를 검토하라는 말이 무죄를 주기 위해서가 아니고 다른 무죄 사건들이 많으니 같이 비교를 좀 네. 형평성 있게 네. 해봐라는 그런 뜻일 수 일반적인 있다. 주가 속가 사건 그런 식의 네. 지적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어떤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네. 예단을 하지 않고 여러 가지를 가능성을 열어놓고 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어요. 네. 근데 지금 신혜원 기자가 얘기했듯이 저는 가장 결정적인 게 이 수사 보고서를 작성한 날짜를 바꿀 수 있냐고 지들끼리 메신저를 했다는 거잖아요. 이거는 완전 찔린 거죠. 그러니까 미리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저는 굉장히 스모킹건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꿀리는 게 없으면은 네. 이렇게 날짜까지 바꿔가면서 뭐를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예, 근데 예. 이게 문제가 될 거를 알았으니까 날짜를 바꾸겠다라고 하니까 조금 더 수사가 필요하지만은 이거는 확실하게 이게 문제가 있었다라는 걸 좀 입증하는 거다. 예. 자, 우리 강찬호 위원님, 저는 이제 강찬호 위원님께 좀 도움이 되실까 해서 네네, 말씀을 말씀하세요. 좀 드리면 하시고 싶은 말씀이 너무 많으시겠죠. 답답하기도 하니까 스스로. 네네. 그럴 때 이제 100마디 말씀을 1분 안에 하시다 보면 이게 잘 전달이 안 될 수는 있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조금 아쉽더라도 네. 조금 한 50단어 정도로 줄이시면서 조금 천천히 해주셔도 아마 전달은 그게 훨씬 더 의미 전달이 잘 될 수 조금 전에 있겠다. 제가 드린 말이 혹시 문맥이 끊겼다든지 예.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있었다면 제가 사죄를 드리는데 아니, 뭐 그런 건 아닌데.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조금 말을 사줘야 다 끝날 것 같아 방금. 저는 너무 어렵게 말씀하시고 있는데 네. 의원님 말씀을 조금만 천천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 속도 줄이라는 건 네. 제가 동의하고요. 네. 그것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넘어가도 될까요? 네, 그럼 이제 넘어가 지방선거 보겠습니다. 소식으로 넘어가 네. 보겠습니다. 먼저 국민의힘입니다. 네, 내용을 겪고 있는데 당이 워낙 시끄럽고 정리가 교통 정리가 안 되다 보니까 굳이 지금 빨간 점퍼를 지역에서 입고 안 뛰는 게 더 유리한 상황인가 국민의힘 봐요. 색깔이 이제 빨간색인데. 네, 상징색이 빨간색인데 네. 뭐 지역에 있는 후보들이 빨간색 점퍼가 아니라 다 흰색 점퍼에 그냥 로고 2만 빨간색으로 적혀 있는 점퍼를 입고 선거 운동을 하고 있더라. 아니 당이 선거를 뛰는데 당의 상징색을 안 입고 뛴다는 게 얼마나 좀 이상한 사실 부끄럽고 일이죠. 슬픈 일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사태에 대해서 이제 윤상현 의원이 이제 우리 당이 당당히 빨간 점퍼를 좀 입고 뛸 수 있게 공천 좀 잘 해주십시오라고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러는 사실은 윤상현 의원도 2년 전 총선에서는 흰 잠바를 입고 뛰었었죠. 아, 그때는 왜 그랬어요? 그때 분위기가 그때도 안 이제 좋아서. 수도권 민심 안 좋았잖아요. 네, 여기는요 그러니까 이제, 100표 내지 200표 차이로 당락이 결정되는 곳이고 미추홀, 실제로 윤상현 의원이 178표인가 차이로 이겼어요. 맞아요. 그러니까는 당이 조금만 부끄러운 일을 하거나 예. 대통령이 인기가 없으면 만약 여당인 경우에 그 해당 대통령 인기가 없으면 윤상현 이분은 특히 재미있는 게 그때 친박이잖아요. 핵심 네. 친박인데 박근혜 대통령 때 2016년도인가요? 그때 이제 바로 이런 식으로 흰 잠바 입고 뛰었습니다. 인기가 없다고 해서. 근데 확실히 그 빨간색 안 입고 흰색 입으면
사람들이 인식할 때 아 국민의힘은 아닌가 이런 생각하면서 더 찍어주긴 해요. 그건 이건 있죠. 효과가 그러니까 있어요? 당 지지율보다 후보 지지율이 더 높은 경우. 그러니까 당 지지율이 아. 확 떨어지고 그 윤상현은 괜찮은데 네. 난 국민의힘 싫어. 이런 사람들이 있다고 보는 거죠. 이런 경우가 대표적으로 당 지지율이 너무 떨어져 있고. 그러니까 그 후보 잠바 색깔을 지지율- 그렇게 안 입으면 좀 효과는 있어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떠오르지 않고 윤상현만 보이는 거죠. 그래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효과가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 오세훈 아마 서울시장도 네. 2020년에 그 2021년인가에 그렇게 한 것이고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은 네. 결국은 지금 장동혁 체제가 가장 붕괴됐다고 봐야 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네. 장동혁하고 지금 친한 추경호 의원 이분조차 지금 딴 데도 아니고 대구에서 그렇게 네. 찐 강성 지지층이 많다는 대구에서 이분 지금 흰잠바 입고 뛰고 있어요. 회색 잠바, 뭐 추경호 회색, 예. 주호영 흰색. 네, 그러니까 그게 바로 뭐 회색이건 흰색이건 네. 국민의힘 당색을 지금 안 입고 있다는 것 자체가 그만큼 여론이 안 좋다. 친당권파조차도 딴 데도 아니고 대구에서 그렇다는 거는 이미 장동혁 체제는 붕괴됐다. 저는 그렇게 근데 이제 봅니다. 뭐 이제 국민의힘의 공식적인 입장을 제가 좀 전해드리면 공식적인 예, 국민의힘의 당 색깔은 빨간색뿐만이 아니라 빨간색, 네. 하얀색, 검은색 세 가지를 다 쓰고 아하. 아까 전에 보시면은 네. 그 빨간색은 그 뭐 마른 목골 같은 로고고 하얀 바탕에 검은색으로 국민의힘 이렇게 써 있거든요. 그게 지금 입고 있는 거 오른쪽에 입고 있는 사진하고 똑같아요. 네네네네. 그러니까 약간 이게. 어웨이 유니폼 같이 예, 예. 저렇게 홈팀 어웨이팀 할 아, 때 네. 그런 식으로 많이들 쓰기 때문에 네. 이게 당이 부끄러워서 하는 거는 아니다라고 주장을 하고 네. 제가 보기에는 부끄러워 쪽팔리는구만. 아니 저거 저렇게 아무리 봐도. 네, 저거 저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내일부터 흰색 잠바도 안 입습니다. 아 흰색도 당색이었어 해가지고 사람들의 목표는 국민의힘이 아닌 거에 보여야 되잖아. 그러니까 내일은 내 생각 연두색이라든가. 연두요? 아니 왜냐면 이 약간 지금 보세요. 빨간색, 흰색, 검은색이 전부 당색이라며. 그럼 이 세 가지를 벗어나야 되는데 파랑색은 못 입잖아. 네. 파랑색 입으면 민주당 아니야. 그렇게 이제 노랑도 못 남은 입고. 색깔이라는 게 뭐 연두색이라든가, 보라색이라든지. 뭐 보라색이라든가 이제 이런 건데 보라만 돼도 이게 갑자기 파란색인가? 보라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네. 지금 굉장히 색깔 선택을 좀 축소시킨 거예요. 후보들이 굉장히 힘들겠네. 그리고 이거야말로 색깔론입니다. 과거에 이런 게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예. 성형 수술한다고 악인의 얼굴이 바뀌지 않습니다. 악인의 본질이 악인이라는 표현은 그렇지만 네. 문제가 있는 사람이 성형 수술한다고 문제가 되지 않아요. 포인트는 네. 장동혁 대표가 네. 지금 공천 이런 걸 넘어서 저는 본인의 거취에 이제는 좀 용단을 내려야 된다. 저는 그렇게 아니 생각을 근데 해요. 네. 진짜 네. 저는 지금까지 이 보수 정당이 이제 빨간색으로 바꿔 새누리당 이후에 빨간색보다 하얀색 입은 거가 더 많이 기억에 남아요. 네. 매번 부끄러워. 어떻게 뭐 이놈의 죄송합니다. 이 정당은 네. 이렇게 부끄러운 일이 많어. 맨날 하얀색 입었다가 그래서 저는 그냥 당 색깔이 하얀색이라고 그냥 생각을 해요. 솔직히 네. 예. 너무 부끄러운 일이 많다. 내일부터 뭐 우통을 벗고 나오겠네. 그러니까 이제 그 수밖에 없네. 탈색으로 해가지고. 박재범으로 갑니까? 그렇게 가지 않으면 옛날에 아니 어떤 색깔을 해도 피해갈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조경태 의원이 네. 우통 벗고 옛날에 우통 벗고 나 네. 진짜 그야말로 정말 국민의힘은 관계 없고 나 네. 개인 김준일 나 조경태 승부하겠다. 그 메리아슨 좀 입어주시기를. 논란죄 이런 거 네. 자, 하여튼 여러 지역에서 지금 국민의힘은 좀 어려운 상황이에요. 공천이니까 쉽지가 않으니까 네. 이런 사태까지 벌어지는 건데 특히나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사람이 없습니다. 나올 사람이. 있긴 있어요. 후보 네. 등록을 양양자 최고랑 함진규 전 의원이 하기는 했는데 두 후보가 사실상 본선 경쟁력이 지금 민주당은 뭐 우리 이따도 뭐 김동연, 추미애, 뭐 한동훈 3파전 막 해가지고 네. 한준호. 네, 한준호 3파전 한동훈 해가지고 아니고. 이제 불이 붙는데 이게 신기자도 지금 당황했잖아요. 네, 친한 게예요? 잘못했습니다. 네. 한동훈 네. 민주당 경기지사 추대서. 네. 국민의힘에서는 그만한 중량감이 있는 인사가 없다라고 하니까 지금 이정현 위원장이 추가 공모를 받을 걸 사실상 시사를 하고 있고 네. 여론조사를 돌려보니까 후보 등록도 안 하고 심지어 난 절대 안 나가라고 한 사람들까지 이름이 오르는 거예요. 김문수 26%, 유승민 25.6%. 후보 등록 전혀 안 한 사람들이 1, 2등이에요. 그렇습니다. 여기에다가 심지어 오늘 그 고성국 씨가 이진숙 경기지사 출마론을 띄웠잖아요. 그거 들어봐도 돼요? 저희 준비했는데. 네, 말씀하세요. 네, 바로 들려주시죠. 네. 예, 그동안 이진숙 위원장 관련해서는 국회의원으로 나가서 국회에서 제대로 싸움을 해야 한다는 주장들이 꽤 많이 있었습니다. 동시에 아니 이진숙이 왜 대구로 보내? 서울로 보내야지. 경기도로 보내야지. 가뜩이나 쉽지 않은 선거인데 이진숙이 서울시장 출마를 하거나 경기도지사 출마를 하면 해볼만 하지 않냐. 이런 주장들이 있었습니다. 네, 고성국 씨가 보기에는 하여튼 이진숙 씨가
너무 예쁜가 봐요. 최고의 에이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 그러니까 뭐 서울, 경기 막 여기저기를 보내려고 그러는. 저 논리 중에 하나가 사실 그거예요. 이제 추미애 전 법사위원장, 예. 지금 추미애 의원이죠. 이분이 지금 될 가능성이 꽤 있다. 예. 만약 추미애가 된다면 대항마는 딱 이준석이다. 이렇게 지금 그 논리를 피고 있다는 겁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요건 어떻게 맞는 판단입니까? 이거는 국민의힘 관계자들한테 들었는데 네. 일단 이 논리가 성립하려면 일단 추미애 이분이 돼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후보가. 네, 후보가 돼야 되는데 지금 민주당 상황이 간단치는 않아요. 그러니까 어. 왜 그러냐면 이 지금 여기서 친명계는 한준호 후보를 선호하죠. 근데 한준호 후보가 잘 안 떠요. 그런데 추미애 의원이 상대적으로 개딸들 인기가 많으니까 개딸이라는 표현이 여기 쓸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가능하면 안 써주시면 알겠습니다. 좋고요. 그럼 다시 취소하고 돌아가서 민주당 강성 지지층 지지가 많으니까 이제 이런 건데 네. 이 추미애 이분이 사실은 이재명 대통령이 좋아해서 국회의장까지 시켜주려고 한때 했잖아요. 그런데 그 이후 지금 법사위원장 된 다음에는 네. 이재명 대통령의 뜻과는 달리 아주 강경하게 검찰 개혁을 밀어붙여갖고 이재명 대통령이 부담스러운 좀 상황이 되는 라고 것도 판단하시고. 사실이죠. 그래서 이러다 보니까 이게 친명들 입장에서 한준호 밀고 싶지만 현실성으로 이게 안 되면 어떡하지? 그렇다고 추미애 이분을 밀자니 그런 어떤 강성 상황이 좀 부담스럽고 하다 보니까 지금 역설적으로 김동연 현 지사가 지금 갑자기 그냥 이분이 그냥 현실적 대안이 될 수 있지 않겠냐. 지금 이런 지금 상황으로 가고 있어요. 흐름이라고 이제 판단하고 계시는 예, 거고요. 이런 거라서 네. 지금 그 이진숙 경기지사 출마로는 네. 추미애가 아니고 이진숙이 만약 나온다. 네. 그러면 이건 굉장히 더 어렵죠. 추미애하고 붙으면 또 모르겠는데 김동연하고 이진숙 붙는다? 이 부분은 굉장히 국민의힘이 더 고전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말 네. 진지하게 이준석을 붙이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 이제 네. 몇 가지 네. 좀 얘기들을 좀 말씀을 드리면은 네. 일단은 김문수 네. 전 경기도지사 같은 경우에는 네. 연초에 불출마 선언을 해서 안 나간다고. 그런데 최근에 국민의힘 고위 관계자를 만나서 얘기를 들었는데 네. 경기도에 있는 행사라는 행사에는 다 나온다 요즘 김문수가. 아, 그래요? 가면은 만난다. 뭐 먼저 딱 자리 잡고 앉아 있다라는 거예요. 아하. 소개도 많이 받고. 그래서 이거는 출마를 하려는 사전 정지 작업이다. 이미 본인을 좀 추대해달라.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대선에서도 지고 경기도지사로 좀 체급을 낮춰서 이렇게 나가는 게 명분이 없으니 하지만은 후보가 없는 거는 뻔히 보이니 일단 불출마 선언해놓고 지금 쫙 다니면서 자기 인지도도 높이고 의지를 밝히고 있다라고 해서 이제 양양자 의원이나 함진규 전 네. 양양자 최고위원이나 함진규 전 의원은 기분이 나쁘겠지만 예. 아까 수치를 봤듯이 경쟁력이 없다고 보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게 이제 당내에서도 반발이 심해요. 아니 도로 그러면은 당이 퇴보하는 거 아니냐. 그리고 이게 어쨌든 윤석열 윤어게인을 한때 좀 주장하거나 가까웠던 사람인데 당이 이게 더 어려워지는 거 아니냐 수도권에서 이런 얘기도 하지만은 대한 부재론으로 많이 뜨고 있고 네. 이진숙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고성국 씨가 제대로 띄운다기보다는 그 전에는 서울시장 할 사람인데 대구시장 왔다고 얘기했잖아요. 소위 말해서 체급을 키워주는 거예요. 체급을 키워주니만은 이게 결국은 그 보궐선거 공천을 주면은 예. 이 정도 급인데 하지만은 또 그 국회 투사가 필요하니까 이진숙이 희생한 거야. 이런 식으로 이제 밑자락을 깔아주는 지금 사전 정지 작업이라고 아하. 좀 보시면 될 네, 것 같고요. 네. 그리고 그 이제 경기도 이제 민주당 얘기 제가 후보들 하셨으니까 이게 되게 민주당 경선 묘해진 게 한준호 후보가 어쨌든 대체적으로 여론조사에서는 3위로 나와요 지금 네네네. 현재로는. 그런데 이전보다 점점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최근에 뭐 유시민의 ABC론부터 해가지고 뭐 네. 등등등을 해가지고 추미애 비토론이 친명 등 지지자들 대통령 지지자들 중에서 꽤 생겼고 그런데 이게 완전하게 한준호한테 쫙 올라간 건 아니고 약간 뭐 이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요 분석은 혹시 공감하세요? 예를 들면 한준호 의원은 친명 지지자분들께 강한 지지를 받고 있고 추미애 의원은 대통령이 조금 부담스러워하고 김동연 지사는 사실 대통령이랑 그렇게 친하지 않은 느낌인데 안 왔지만 하다 보니 이렇게 아니 이 계속해서. 판이 되게 예. 묘하게 돌아가는 게 네. 사실은 이 법사위원장 하면서 최근에 이 공소청 중수청법을 놓고 갈등이 있었잖아요. 추미애 위원장이 본인 입으로 말을 거의 안 했습니다. 다 김용민이 했어요, 전부 다. 그러니까 이게 자기가 좀 미움받을 거를 알고 이게 자기는 싹 빠져 있었고 나는 이제 개혁을 완수했다 선언하고 이제 나왔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비토 정서가 생겼고. 근데 김동연 지사는 원래 이제 유시민 작가가 예전에 배은망덕론을 하면서 상당히 찍어놨잖아요. 예. 그러니까 네. 그런데 요즘 진짜 다니면서 열심히 사과하고 있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이게 묘해진 게 추미애가 싫어서 한준호한테도 가지만은 둘 중에 하나 선택하면 야 추미애야 김동연이야 그럼 차라리 김동연 찍겠다. 약간 그런 이런 흐름도 있고. 흐름도 있어서 모르겠어요. 아직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김동연 어부지리론도 지금 상당히 있어요. 친명들 사이에 지금 있어요. 김동연 지사가 좀 네. 복합적인 게 김동연 지사 밑에 또 전해철 같이 네. 이재명 대통령이 너무 싫어하는 아하. 핵심 친문도 가 굉장히 있습니다. 불편해할 만한 불편할 사람을 정도가 아니라 네. 아주 싫어해 너무너무 싫어해요. 저한테 네. 아주 노골적으로 디스를 하는 것도 제가 옛날에 들었는데 네. 너무너무 왜냐면 옛날에 이재명 대통령이 사실 그 이 많은 기소를 당한 게 이 윤석열 검찰 때가 아니에요. 전부 이 문재인 검찰 때 다 기소당하고 해가지고 그때 막 저 법원에 출석하고 그래야 했어요. 뭐 친낙계에서 뭐 친낙이 아닙니다. 그때는 이제 네. 문재인 대통령 정부 초반입니다. 그때부터 그 문재인 검찰이 예를 들어 해경군 김씨 댓글 뭐 저 문준용 거기 이제 명예훼손 전해철 전 네, 의원이 그게 아마 다 그것이 배후에 제기한 전해철이 거죠. 있다고 네. 이렇게 이재명 저 진영에서 생각을 했기 때문에 네. 이런 분이 지금 김동연 지사 진영에 있어서 네. 이런 것들도 사실 정리해야 저희가- 되는 이유가 되죠. 예, 경기지사는 저희가 후보 두 분을 오늘 또 모시니까 그분들께 좀 자세히 여쭤보기를 네, 하고 네. 그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하고 인터뷰 하셨잖아요. 네, 어저께 했습니다. 예, 그- 불편한 여의도. 네. 참, 유튜브. 참 불편하네요 오늘 방송. 아니, 여의도 같은 여의도끼리. 아 누가 같은 여의도예요. 여의도 뭐 장르만 여의도. 난 자 그래서 이진숙 전 위원장은 네, 네. 혹시 뭐 이번 선거에 대해서 어떤 입장인지 물어보셨을 거 어저께 아닙니까? 온리 대구시장 올리. 네. 온리 대구시장. 온리 대구시장. 그리고 아, 그밖에 그래요? 모든 선택지는 없다. 에이. 그런데 그 저희 방송 인터뷰 끝나고 바로 국회 앞에 가서 예. 또 기자회견 했잖아요. 네. 근데 거기서는 여운을 남겼다 이게 있어요. 그러니까 뭐 그렇습니다. 저 나중에 저 그래도 만약에 컷오프 확정되고 그러면 저 국회의원 보궐선거 나가는 거 아니냐 그랬더니 약간 여운을 남기는 듯한 말을 했다. 이게 나왔어요. 네. 그래서 제가 밤중에 다시 통화를 또 했습니다. 어젯밤 아. 11시 오. 상황 통화를 했더니 아 네. 그게 자기가 그 좀 덫에 걸렸다. 내가 아 기자들이 네, 물어본 거예요? 하도 물어보길래 네. 그냥 맨 마지막에 뭐 저 그럴 정말 수도? 그렇게 된다면 네. 뭐 좀 또 다른 어떤 이런 정도 얘기한 건데 아. 이게 그 확대 지금 보도되고 있는 이게 거고. 무슨 덫이에요. 아니 본인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게 이제 본인이 얘기했다가 수습할 때 그런 말 많이 하죠. 그러니까 자기가 좀 말실수를 했다라든가 아니면 자기가 말한 게 너무 과하게 지금 보도되고 있다 이런 얘기고요. 그래서 결국은 다시 또 대구 올리로 돌아갔습니다. 아, 대구시장으로 나는 가고 싶다. 대구시장밖에 없다는데. 아 그럼 재보궐 안 나간다? 아, 그런데. 전략공천 줘도 안 나간다? 그러나 아니지 컷오프가 완전히 확 이의 신청한다든지 네. 이제 한번 싸워 본다는 네, 것이고 그게 이의 신청 프로세스마저 이제 완전히 기각되면 네. 그다음에 제 개인 뇌피셜로는 네. 저는 저기 대구시장 대구 그 국회의원 보궐선거 보궐로 나갈 것 같다. 가능성이 있다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네. 아까 경기지사 건을 고성국 씨가 지금 하고 있는 배경에는 뭐 좀 전에 잘 설명하셨지만 한 가지 더 있다면 지금 이진숙 그 이분이 고성국이 지금 공천자 주는 사람 아니냐 이런 얘기 했잖아요. 네. 그 고성국 씨가 그 덫에서 빠져나가려고 아예 지금 사실상 실현 가능성이 없는 경기지사 얘기를 하는 것이다. 그 나는 경기지사 얘기했지 이진숙이 이후에 그 무슨 국회의원 무슨 대구 저 동갑 저 군이 이렇게 나간다. 나 그때 안 그랬다. 난 경기지사 주장한 사람이다. 나보고 고성국 씨가 이 당의 공천도 다 주무르는 거 아니냐 이런 의혹에서 빠져나가기 위해서 경기지사 얘기는 아예 엉뚱한 얘기들을 좀 하고 경기지사가 있다. 명분은 있어요. 네. 왜냐면 지금 인물 아니고 네. 나는 추미애가 나온다면 이준석 해볼 만하다. 이건 논리는 서요. 그러니까 이제 이분이 이쪽으로 좀 빠져나갔다. 이렇게 해석될 수 알겠습니다.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주호영 한동훈 연대설이 한 2, 3일 전부터 좀 나오는 것 같은데. 네, 이른바 이제 네. 장동혁 피해자 연합설입니다. 주호영 의원이 컷오프가 된 후에 네. 지역에서 이제 주호영 의원이 무소속으로 출마를 하고 그 지역 한동훈 전 대표가 이제 대구 수성갑에 출마 재보궐에 나가는 식으로 해서 연대를 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솔솔 나오고 있습니다. 네. 주호영 대표가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겠다고 했어요. 요거는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세요? 좀 어렵게 보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주호영 의원의 네. 이 반응을 봐야 되는데 이게 그 주호영 의원이 컷오프 되기 전에는 그게 신지호 전 의원이 채널A에서 이 얘기를 먼저 꺼냈었어요. 네. 근데 약간 선을 그으면서 살짝 불쾌했어요, 사실은. 네. 그런데 지금 컷오프가 된 뒤에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라고 하니 가능성을 닫아두지 않고 조금 더 이거를 지렛대로 당권파를 좀 압박도 하겠다. 뭐 이렇게 보이는데 그냥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봐요, 개인적으로. 높지 않은 이유는 오늘 또 강찬호 위원이 좀 이따가 이제 주호영 의원과 아침에 전화 통화한 얘기도 좀 해주실 텐데 네. 가처분 신청을 낸다고 하잖아요. 네. 가처분 신청을 낼 경우에는 만에 하나 이게 기각이 돼요.
기각이 되면은 출마할 명분이 더 사라지는 거예요, 사실은. 네. 그 무소속으로. 네. 그러니까 이거는 가처분 신청을 내지 않고 바로 나는 이거 국민들의 대구 시민들의 평가를 받아보겠다라고 해야지 이게 보통 수순인데 네. 가처분 신청까지 냈다라는 거는 나는 아직 나갈 생각이 좀 없어요. 부당함을 알리겠어요로 좀 해석이 되는 거고. 사실은 주호영 의원이 무소속으로 나가면은 그 다음에 이제 단일화를 이제 해야 되는 그런 네, 상황이잖아요. 삼자구도에서 그렇게 쉽지 않거든요. 단일화를 근데 그러면 국민의힘 후보와 이길 수 있겠느냐? 네. 그렇게 쉬워 보이지 않아요, 사실은. 그러면은 배지도 떼고 그리고 2년 동안 이제 더 국회의원 하면서 뭔가를 모색을 해야 되는데 낭인이 될 수도 있다. 뭐 여러 가지 이제 하이 리스크 로우 리턴 약간 이런 상황이에요. 네. 물론 한동훈 대표는 여기가 수성갑이 열리면은 좋아요. 좋은 대구에서 그나마 굉장히 괜찮은 지역구거든요. 당선 가능성이 있지만은 100%인 것도 아니고. 당에서도 당연히 누구 내보낼 거 아니에요. 당에서 누구 내보지만 예전에 무소속으로 나가서 이긴 분들이 꽤 있어요. 그러니까 이 지역구의 수성갑에. 네. 그러니까 주호영 의원도 예전에 그랬고요. 그러니까 여러 수석 의리였나 그때는. 그러니까 근데 그런 상황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아직은 가능성이 높지는 않지만 제 생각에 한 20% 정도 가능성 이 있다. 네. 이 주호영 의원이 이 가처분을 낸 이 카드가 상당히 지금 해석을 복잡하게 만들고 아, 있어요. 그래요? 왜 그러냐면 좀 전에 김준일 평론가 아주 잘 지적했는데 예. 이게 인용이 되면 물론 이제 주호영 의원의 법적 정치적 승리가 돼요. 그리고 이건 경선판이 흐트러지고 장동혁 이정현 체제는 엄청난 내상을 입게 됩니다. 네. 그리고 경선판을 다시 사실상 주호영 의원이 참가한 경선판을 만들어야 돼요. 그런데 반대로 기각이 될 경우는 주호영 의원이 당연히 내상을 입습니다. 그리고 네. 주호영 의원이 그 경우 그러면 기각이 됐는데 거기서 다시 또 탈당하고 무소속으로 나온다. 그럼 사람들이 야 법원에서 저 공천 저거는 뭐 논란은 있지만 법적으로는 문제 없다라고 결론해 줬는데 당신이 명분이 약하죠, 명분이 그러면. 약하지 않느냐라는 역공을 받게 돼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김준일 평론가 같은 분은 이거는 어떻게 보면 출구 전략의 일환일 수도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아예 이제 뭐 더 이상 이제 내가 무소속으로 나갈 그런 건 없는데 그냥 국회의원 그정 일단은 후퇴하는 명분을 잡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대신 내가 것이다라는 억울한 상황이다 해석까지 나와. 정도를. 그런데 이제 이 경우도 또 약간 좀 복잡한 게 아니 그럼 그냥 지금 헌당후사의 정신으로 내가 참겠다 이러면 되는 거지. 법원에서 굳이? 기각당하는 망신을 당하잖아. 일단. 예. 그 뭐로 망신 당하면서 출구 전략을 해. 도대체 그러니까 무슨 수인지 정확히 해석이 잘 안 된다. 그리고 이런 방법도 있을 수 있죠. 가처분을 냈다가 네. 그런 가처분을 본인이 거둬들일 수도 있죠. 그러니까 또 이제 상황 봐가지고. 냈던 가처분을 그러니까 일단 본인 가처분 스스로. 내는 것 자체가 당에 대한 압박이죠. 근데 지금 보니까 기각될 것 같아. 네. 그러면 중간에 또 과감하게 선당 후사의 알겠습니다. 정신으로 할 수도 있다. 여러 가지 해석을 낳게 되는 것이라 네. 일단 이거는 정말 주심이 무엇인지 주심을 좀 알아봐야 되겠다. 이런 게 좀 네. 있긴 있습니다. 네. 국민의힘 네. 상황 요 정도 보고 네, 이 와중에 장동혁 대표가 네. 이번 선거 잘 치렀다의 기준이 뭐냐고요? 서울과 부산에서 승리하는 것입니다라는 얘기를 서울 했습니다. 부산 서울 승리라면 나름 뭐 잘했다고 할 수도 있겠죠. 네. 쉽지 않을 것 지면- 같은데. 아니, 부산도 이번에 승리하면 나름 네. 잘한 거예요. 아, 지금 그런가요? 부산도 지금 좀 굉장히 위험한데. 부산이라도 승리하면 부산이라도 승리하면 그건 네. 제가 볼 때는 상당히 네, 어휴. 이 내용은 사실은 한 달 전에 조선일보하고 인터뷰했을 때 서울 부산 승리가 기준이고 내 정치 생명 걸겠다고 이미 조선일보랑 인터뷰를 했었거든요. 네. 새로운 내용은 아니에요. 네. 그런데 그때도 이제 당권파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충분히 승산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때보다 상황이 좀 더 나빠졌거든요. 지금은. 네. 그래서 이게 나름 장동혁 입장에서는 이제 선거 포기한 거냐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나름 제시를 한 건데 네. 장동혁 대표의 정치 생명이 지금 걸렸다 서울 부산에. 이거 예. 나는 또 약간 웃긴 책임 게- 나누기 하려는 것도 있는 거 아니에요? 더 웃긴 게 대구입니다, 대구. 아. 지금 이 장동혁 대표는 사실 대구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해야 되는 처지에 몰렸어요. 네. 이번에 대구에서 지면은 내가 물러나야 된다는 얘기는 지금 대구도 대구는 원래 거론할 가치 이유가 없는 지역이죠. 예. 당연히 그건 마치 민주당이 광주 얘기하는 건 의미가 없는 것처럼. 그런데 이번에는 대구에서도 지금 질 가능성이 상당히 커졌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장동혁 대표는 서울, 부산, 대구를 걸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정치 생명을 건다는 거는 네. 그냥 당 대표 물러나는 거예요, 아니면 국회의원직도 내려놓는 거예요? 일단 당대표 물러나는 거겠죠. 그건 뭐 국회의원직은 당연하고. 절대 안 내려놓습니다. 아, 국회의원직은 안 내려놔요? 그렇죠. 대표는 내려놓는 건데 저는 솔직히 말해서 국회의원직도 내려놓고 네. 그리고 저는 국민의힘은 사실 당 대표를 제명해야 되지 않겠는가. 아하. 왜냐하면 너무나 많은 솔직히 말해서 개인적인 평가입니다. 네. 당에 너무 해로운 일을 많이 한 것 같아요. 어. 물론 본인 입장에서 본인은 뭐 그게 최적의 행동이라고 뭐 주장할 수는 있겠으나 예. 객관적으로 봐도 어느 누가 봐도 네. 지금 장 대표 본인과 아마 제 생각은 김민수, 조광한 최고위원 정도를 빼면 네. 지금
신윤계조차도 네. 장 대표 정말 행동을 이해할 수 없다는 얘기를 다 합니다. 제일 잘못한 게 뭡니까 장동혁 대표? 아니 이번에만 봐도 우선 이정현 체제를 써가지고 네. 공천 다 이상하고 우습게 만들어 버렸잖아요. 부산에서도 뭐 박형주 컷오프하겠다고 했다가 네. 다시 돌리고 지금 대구는 당에 그래도 저 가장 최다선이자 국회 부의장인 사람이 지금 무소속 탈당하겠다 네. 이런 얘기까지 만들게 했고 그 다음에 서울시장 이거는 저 지방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저 전쟁터인데 서울시장 국민의힘 후보라가 될 사람이 지금 저 장동혁 이거 저 이번에 혁신 안 하면 혁신 선대위 안 하면은 네. 나 등록 안 하겠다 해서 2번이나 이 저 연기를 하는 사태가 이거 자체로 이미 네. 지도 저 리더십이 없는 거예요. 끝났다? 당 대표가 결국 하는 게 딱 하나예요. 당 대표는 공천하고 선거 지휘예요. 네. 근데 지금 공천을 아주 엉망으로 만들어놨죠. 그다음에 선거 지휘 지금 오세훈이라든가 이런 사람들 지금 뭐예요? 장동혁 서울 안에는 절대 장동혁 지읒도 나타나지 마 지금 이러잖아요. 아. 이게 당 대표입니까? 이거는 지금 이름만 당 대표지 이미 붕괴됐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아, 그래요? 강찬호 화이팅! 아니 근데 네. 정영진 진행자가 앵커가 지금 뭘 그렇게 잘못했냐고 네. 뭐 물어봤잖아요. 제가 그 반문하고 싶은 거는 잘한 게 있으면 그렇죠. 하나라도 내봐라. 하나라도 내봐라. 잘한 게 있으면 맞아요. 잘한 게 하나도 기억 안 나요. 없어. 솔직히 진짜로. 예. 아, 실제로 배현진 의원도 그런 얘기를 했네요. 네. 장동혁 대표 도움되는 선거 한 군데도 없다고. 단 한 번도 없어요. 네, 그게 이제 당의 의원들 사이에 있는 어떤 팽배한 그런 저는 의견 같은 대구에서도 오지 거군요. 말라고 할 것 같아요. 아, 네. 그 정도예요? 배현진 의원의 정확한 워딩. 수도권은 우리 당 예수님이 와도 안 됩니다. 거기는 거기 해방구야. 장동 해방구. 자, 그리고 네, 민주당 서울시장 넘어가 볼까요? 네. 네. 이제 민주당의 경우에는 이제 서울시장 후보 이틀간 이제 권리당원 100% 투표 방식으로 예비 경선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3파전으로 압축이 됐는데 박주민, 전현희, 정원호 이렇게 3명의 후보가 살아남았습니다. 네. 네, 요거는 이제 전하고요. 이제 후속 얘기는 나중에 또 속보 나오면 짧게 하고. 저는 네네. 한마디만 할게요. 아니, 그러니까 물론 예상됐던 세 분이 올라갔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제가 좀 드리고 싶은 거는 너무 주목을 못 받아요. 서울시장 후보가 서울시장 민주당 경선이 네. 지금 너무 주목을 못 사실 받아요. 제일 관심 받을 법한 선거인데, 그죠? 예, 그러니까 후보군도 많고 막 다 각인각색이고 막 이런 네. 게 있었는데 국민의힘에서 완전 뉴스를 장악했지. 네, 지금 이러다 보니까 이게 그런데 네. 이게 묘한 게 있는 게 뭐가 됐든 네. 경선 과정이 어느 정도 살짝의 노이즈도 있고 약간 네. 긴장감도 있고 이래야지 이게 주목을 가서 이게 본선에도 영향을 주거든요. 네. 근데 지금 서울시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오세훈 시장이 지금 내가 등록 한 해 안 한 해 가지고 뉴스를 다 도배했잖아요. 네, 네. 지금도 아직도 혁신선대위 이거 자체가 사실은 선거운동이에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여론조사 전문가들을 몇 분 얘기를 좀 만나서 들었는데 민주당 서울시장 그렇게 만만하게 볼 거 아니다. 오. 아, 그래요? 예. 굉장한 낙승을 그 아니야 정도- 그렇지 좀, 않아요. 예. 여론조사 전문가들은 어렵다. 초박빙이다 이거. 초박빙이요? 예, 붙여보면은 초박빙 나올 거다. 이유는 예, 아니 그러니까 일단 이게 보수화가 많이 돼 있고요. 네. 그리고 오세훈 시장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 후보가 상당히 이미 당하고의 이런 절연, 윤호개인과의 절연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됐다라고 사람들한테 각인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서울시장 후보가 누가 될지 정원호가 될지 박주미 될지 모르겠는데 제가 뭐 그분들을 폄하하거나 절대 그런 건 아닌데 인지도나 중량감에서 밀린다. 라고 오세훈 보는 거예요. 후보에. 오세훈한테 밀린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주에서 좀 안 좋게 나오지만은 막상 선거 들어가면은 굉장히 보통 이거는 제가 그냥 전문가들의 의견을 정확하게 들은 거예요. 무슨 네. 여론조사 업체 대표 뭐 이러신 분들이에요. 예. 저도 뭐 예. 비슷한 얘기를 들었고 그다음에 지금 부동산이 예. 이게 지금 심상치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지금 저 노도강 상대적으로 집값이 낮은 곳. 노원 도봉 예, 강북. 여기도 지금 막 올랐어요. 네. 이번 그 이재명 정부의 이제 부동산 드라이브에 네. 이게 왜 오르냐면 15억 이상 대출이 어렵잖아요. 약간 풍선 효과처럼. 예, 그러다 보니까 15억 아래가 딱 가격을 15억 정도에 맞춰 14억 9천만 원 네. 이렇게 맞추기. 맞춰가지고 하다 보니까 음. 그 가격이 낮았던 아파트들이 막 올라가 그 소형 아파트들 네. 그리고 그 집값이 낮은 지역에 올라가. 근데 이러다 보니까 또 이분들이 이번에 보유세, 종부세 내게 됐단 말이에요. 근데 이분들 볼 때 그냥 나 집 하나 갖고 있는데 미실현 이익에 불과한 집값 좀 오른 걸 가지고 갑자기 올해 종부세, 보유세 내? 이런 게 굉장히 저항감이 많이 들죠. 그리고 이제 지금 뭐 보도가 되기 시작했지만 역시 예상됐던 전월세 대란이 시작됐잖아요. 지금 이런 것들이 지금 굉장히 사실 그 서울의 여러 가지 그 집값 민심에는 부정적으로 부정적으로 작용한다? 될 가능성이 많은데다가 네. 제가 저 정원호 이렇게 후보하고 인터뷰를 해봤는데 이분이 구청장으로는 업적이 많은 분 같은데 네. 종합적이고 좀 거시적인 서울시장이니까 그런 부분에서 제가 약간 좀 놀란 게 아니 이번에 저 재개발 하게 되면은 재개발 기간 동안에는 그 집주인들이 어디 전세 가서 살아야 되는데 이 전세 지금 그
전세금을 얻기 위한 이자, 대출 이것도 지금 크게 막아놨다. 이거 어떻게 할 거냐 했더니 그거는 정부 정책은 내가 뭐 건드릴 수가 없고 그 정부의 말할 수 사실 그거 좀 풀어야 되거든요. 네. 그래야지 지금 가서 뭐 살 집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안 하고 서울시 주택기금으로 해결하면 된다. 오세훈 시장이 잔뜩 쟁여놨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건 굉장히 비현실적인 얘기고 주택기금 갖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전세금을 해결합니까? 네. 저는 물론 정원호 그 구청장의 그런 어떤 처지는 이해를 합니다만 좀 더 거시적인 이런 좀 그 어떤 정책. 국민의힘에서는 저 민주당 어떤 후보가 나오는 걸 가장 두려워 혹은 가장 좋아할 것 같습니까?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뭐 셋 다 어렵죠. 무조건 어렵습니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판세 자체가 이미 어렵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장동혁 대표가 없어져 주는 것이 서울시에서는 제일 미안한 얘기입니다만 그게 제일 지금 중요한 거고. 그래요? 그 지금 이 체제로 계속 가면 네. 누가 나와도 어렵다는 건데 한 가지 굉장히 재미있는 거는 네. 딱 명심을 얘기하죠. 전현희 의원이 우리 이번 또 다른 여의도에 나와서 그 얘기를 했어요. 또 다른 이 얘기. 정원호를 이재명 대통령이 원픽했다는 얘기는 사실이 아니야라고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내 손을 잡으며 싹 얘기해 줬다. 전현희 의원 피셜. 전현희 의원 피셜이 아니에요. 얼마 전에 코스피 5천 올라간 날 네. 대통령이 민주당 의원들 불러서 밥 먹었는데 네. 그 자리에서 대통령이 딱 자기하고만 나란히 이렇게 사진도 찍으면서 그 얘기는 네. 사실이 아니야라고 말씀을 하셨다고 저희 방송에서 최초 고백하셨습니다. 박주민 의원도 할 얘기가 많아요, 그 부분은. 뉴스 공감 얘기도 한번 하세요. 안 되겠다. 너무 불편한 얘기가. 네. 그리고 민주당 선거 관련된 거 제가 그냥 이거 하나 전하고만 가겠습니다. 네. 재보궐이 치러질 안산갑 지역 있잖아요. 네. 양문석 의원이 조금 전에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는데 도움이 될지 안 될지 두렵습니다만 김용전 부위원장이 안산갑 지역위원장을 맡아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라고 네. 썼네요. 아니 근데 여기 지금 김남국, 예. 뭐 전해철, 김용 뭐 등등의 하마평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근데 이제 어쨌든 본인 지역구였잖아요, 양문석 의원이. 본인 이제 내 후임. 유죄 판결 확정되면서 예, 네. 김용이 맡아줬으면 좋겠어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이거 일단 양문석 의원은 뻔뻔하게, 좀 네. 아무 말도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솔직히. 네. 본인 때문에 지금 보궐선거가 벌어진 거고 지역위원장은 누가 맡겠다고 하는 게 아니라 당 지도부에서 이제 여러 가지 정무적 판단에서 결정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왜 김용이 맡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거를 왜 본인이 얘기하는지도 모르겠고 지역위원장이 곧 그건 아니에요. 후보는 아니에요. 네. 그거 다른 데도 있어요, 심지어. 그러니까. 그래서 저거는 전혀 도움도 안 된다. 제가 네. 보기에는 그냥 좀 빠져 있었으면 좋겠다. 오히려 안 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저기 올려지지 않았을까. 아하. 그리고 뭐 지금 이게 지금 원인 제공한 사람이 자기잖아요. 네. 뭐 되게 이런 경우 지금 원인 제공할 때 그렇게 지역구가 날아가는 원인 제공할 때는 후보도 내지 않는 게 원래 민주당이나 원래 국민의힘이 과거에 그런 일도 있었어요. 그런데 네. 지금 후보도 내지 못할 정도로 큰 상황을 만든 사람이 누굴 바로 그 뒤에 시켜달라. 지역위원장 이거 누구 해라. 이거는요. 제가 볼 때는 완전히 그 이름 거부로 된 사람은 재앙입니다. 재앙. 네. 자, 지금 이제 민주당을 뒤흔든 이슈 중에 이제 하나가 이제 뉴스공장에서 제기했던 이제 공소 취소 거래설이 있었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이제 유시민 작가의 ABC 론이 있잖아요. 네. 이제 ABC 론이 이제 뭐 여권 내에서 공방이 막 붙고 거기에 대해서 송영길 전 대표가 뭐 친문과 친낙 세력은 이재명이 오히려 낙선 운동을 했다 이런 얘기까지 하면서 이제 파장이 큰 상황인데 이 상황에서 뭐 친문계 뭐 대표격이라고 할 수 있죠. 윤건영 의원이 해도 너무한다라면서 이제 글을 썼습니다. 네. 소위 친문 패족 척결론류의 말을 들을 때마다 묘한 감정을 느낍니다. 참여정부 후반 모든 게 다 노무현 탓이다라고들 비판받았던 시절이 떠올라 마음 한구석이 섬뜩합니다. 라고 이제 글을 올렸습니다. 네. 근데 뭐 친문 패족 척결론까지는 아니더라도 지금 이제 가장 이른바 친명 개 의원이라고 할 수 있는 분들이 혹은 뭐 송영길 전 대표가 주장하는 것은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 선거에 나갈 때 친문 혹은 뭐 친낙 이낙연계 뭐 이런 분들이 너무 선거 안 도와줬던 그 서운함 같은 걸 이제 표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어떤 국정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조금 친문계나 뭐 그렇게 분류되는 분들이 좀 비협조적인 거 아니냐 너무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불만을 토로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용어가 너무 헷갈리는 거예요. 예. 사실 왜냐하면은 친문이라고 하면은 문재인 지금 모두가 친명이라고 하잖아요. 내가 친명이요, 내가 이재명 대통령의 성공을 위해서 지금 네, 이재명 네, 정부의 네. 성공에서 하고 있어.
문재인 정부 때도 모두가 친문이었어요, 사실은. 친문이 아니었던 사람이 거의 없었다. 네. 근데 이게 모두가 친문이 모두가 이재명 당선에 안 도와줬다라고 얘기를 해버리면 이게 모호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럼 예를 들면은 이제 뭐 ABC론 얘기를 하면은 뭐 그 여기에 요즘 뭐 비판에 받는 게 뭐 정청래, 뭐 유시민, 뭐 이런 분들이 이제 한 묶음으로 이제 다니잖아요. 그럼 이분들이 다 친문이냐? 사실은 저는 친문이라고 하면 이제는 형해화된 거의 그런 상황이에요. 비명이 맞아요. 비명이 솔직히 맞아요. 얘기하면. 네, 비명이에요. 비명으로 그러니까. 연합한 거예요. 비명 연합이지 친문 연합이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그런데 친문이 계속 공격을 받고 송영길 대표도 계속 친문을 공격하니까 이제 억울한 사람이 고민정 억울해, 뭐 윤건영 억울해, 뭐 박지원 억울해, 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네. 이제 싸우지 않았으면 좋겠고 네. 그리고 이제 친문 뭐 이런 얘기는 이제 어차피 이제 끝난 그건데 친노도 끝났잖아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이제 가끔씩 소환하시는 분들만 있는 거지. 그랬으면 좋겠고 이게 결국은 유시민의 나비 ABC. 효과예요. ABC론의 나비 효과입니다. 사실은 이 정도로 송영길 대표가 세게 얘기할 수 있었던 거는 네. 뭐 이렇게 이미 당이 다 갈라졌으니 나도 한번 여기에서 이득을 보겠다고 지금 세게 얘기를 한 거잖아요. 쉽게 얘기를 하면 정청래 문제 있다예요. 그러니까 왜 지금 공천 빨리 안 줘? 그냥 결정 안 해. 왜 지금 나를 쳐내기 위해 지금 친문들이 뭐 비명들이 지금 이렇게 뭉쳐가지고 지금 나를 견제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게 좀 적당히 해야 된다 진짜. 네. 유시민 작가가 뭐 얼마나 내용에 진정성이 있었고 본인이 했는지 모르겠으나 지금 이 결과를 놓고 봐라 지금 이 진영이 얼마나 개판이 됐는지를 좀 성찰을 했으면 좋겠다 진짜. 네. 제가 볼 때는 이제 우리 그 김준일 평론가가 이제 참 순수한 마음에서 그런 기원을 하지만 그건 인디안 기우제고 8월 당권을 놓고서 네. 친명과 비명 그렇게 지금 정확히 크게 라벨링 붙을 것 잘 같다? 하셨고 붙을 정도가 아니라 죽자사자의 그야말로 제로섬 게임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어. 왜냐하면 그 8월에 당선될 당대표가 2년 뒤 총선에 공천권을 갖게 돼 있기 때문에 지금 장동혁 저렇게 힘없는 대표도 지금 저 공천 때문에 저렇게 지금 비당권파가 난리를 치는 비명의 규모가 커요. 오우, 적지 않죠. 정조준 연합이죠. 그 비명은 결국 지금 정청래, 조국, 김어준 그리고 뒤에는 문재인 이렇게 다 있고 유시민까지. 정조준이라고 또 친명을 정조준 한다는 점에서 정조준 연합이라고. 그렇게 말을 또 만드신 거예요? 아니 그 여의도에서 회자되는 아, 얘기입니다. 물론 그렇습니까? 제가 아닌가? 뭐 하여간 누가 썼는데. 선배밖에 못 봤어. 아니. 정조준 연합이에요. 맞고요. 이분들의 입장은 일관됩니다. 그 네. 강성 지지층을 끌어모아서 네. 이재명 대통령이 나름 현실적으로 타협을 하는 문제들을 다 발목 잡고 있어. 대표적으로 검찰 개혁. 이재명 대통령이 오죽 이들의 그 발목을 많이 잡으니까 본인이 그러잖아요. 검찰이 다 나쁜 사람만 있습니까?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 하는 말 들어보면 이렇게 가리고 들으면 윤석열이 하는 말 비슷할 정도로 그렇게 갔어요. 그 왜 그러냐? 너무 비현실적으로 발목을 잡으니까 저는 그 이재명 대통령의 검찰 개혁 그 현실적인 타협안 그 굉장히 그거는 당연히 지지하고 그것보다 사실은 더 좀 했어야 되는데 그것밖에 못한 게 아쉽지만은 그것조차도 못하게 발목을 잡은 사람들이 누구냐? 이게 바로 비명연합이에요. 이 사람들은 강성 지지층 끌어모아가지고 네. 8월달 당권을 잡기 위해서 검찰 개혁 같은 이제 중요한 민생 치안 문제를 지금 소재로 쓰고 있다는 점에서 그 네. 범죄 굉장히 범죄의 수준이 아주 극악하다고 하겠고요. 그다음에 이재명 대통령이 나름 실용 정책 하고 있는 네. 부분은 그건 보수에서도 지금 찬성하는 부분인데 이런 것들을 가로막는 점에서 당권에 눈이 멀어도 너무 멀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런 과정에서 지금 말한 대로 송영길 전 대표의 경우는 정청래 대표가 노골적으로 지금 본인의 그 공천을 뒤로 미루며 4월 말까지 계속 지금 김남준 전 청와대 대변인이 네. 계약을 해서 날개 달린 듯 지금 본인을 홍보할 기회를 주고 있다고 생각해요. 지금 이렇게 전쟁에 참여한 것입니다. 친명 의원들 혹은 뭐 아주 강성 지지자분들도 상당히 좀 부담은 되겠어요. 왜냐하면 유시민 작가라든지 아니면 뭐 김어준 씨 같은 경우가 워낙 큰 스피커고 워낙 영향력이 또 강한 분이고 이전에 뭐 사례들을 보면 그들의 말 혹은 뭐 그들의 영향력에서 벗어난 사람들이 잘 당선되거나 이러기 쉽지 않은 상황이기도 했잖아요. 근데 지금 이게 약간의 균열이 있는 건지 아니면 약간 뭐 바람 불다 다시 이제 사그라질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유시민 혹은 뭐 김어준 씨에 대해서 뭐라 아니라고 얘기하는 것들도 상당히 좀 부담을 갖고 얘기들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네, 굉장히 조심스럽게. 아니, 근데 저는 시대의 흐름은 바꿀 수 없습니다. 저는 김어준 이런 사람들은 이제 시대가 흐르면서 지금 보면은 새롭게 부상하고 있는 민주당의 새로운 힘 이런 거에 지금 충돌을 굉장히 하고 있어요. 그런 과정에서 결국은
같은 편지로 알았는데 저렇게까지 공격하나 하는 거래설 보도까지 나온 것이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른바 뉴 이재명이라고 부르나 하여간 그 새로운 민주당의 이제 그 지지층 세력하고 전통적인 구주류 저 기득권 세력 간의 싸움은 계속될 것인데 저는 큰 흐름에서는 새롭게 민주당이 변화하는 과정에 있을 것이고 네. 그 점에서 저는 김어준, 유시민 같은 올드 스피커들은 사라져가고 정영진 같은 훌륭한 이제 그 진행자가 당파를 초월하여 그 이제 우리 그 유튜브나 인터뷰 세계 또저이 언론계를 장악할 거로 장르만 생각합니다. 여의도 뭐 오늘 저 폭파하러 오신 거예요? 뭐예요? 정영진 배우설이 이제 막 아니, 스물스물 제가 나오네. 볼때 정영진 진행자만큼 불편부당하게 어느 편을 들지 않고 초당파적으로 국민을 위하여 이렇게 방송을 진행하는 국민을 그, 위하여. 앵커 오늘 참 불편하네요. 근데 매우 불편한. 방송 참 불편하게 하시네. 자, 그리고 다음 뉴스 가볼까요? 네, 이제 민주당 경기 성남시장 김병우 후보의 장남의 아파트가 논란이 되고 있잖아요. 이제 강남구 개포동에 28억 원짜리 아파트를 2014년 그러니까 김 후보자의 장남이 30살일 때 28억짜리 아파트를 구입을 했다라는 네. 건데 이 자금 소명이 명확히 안 됐다 논란이 있었어요. 근데 김 후보 부부가 아들네한테 일단 7억 원을 차용증 쓰고 빌려줬다고 했고 7억 빌려주고. 네, 그다음에 주택담보대출 10억을 받았다고 했거든요. 대략 한 그래도 한 11억, 12억 정도의 자금 출처가 불분명했던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마련한 거냐, 소명하라. 뭐 자료 내라라고 하니까 이제 김병우 후보가 어제 이제 글을 올렸습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 아들 부부가 돈을 많이 잘 벌어라는 취지의 아, 그래요? 글이에요. 장남 부부의 총 근로소득이 누적 17억 원이고 주택 매입 시점까지 그러니까 한 4년 동안 모은 근로소득이 13.5억이라고 합니다. 13억 넘게 벌었다. 네, 새해 전이겠죠. 네. 그리고 그러니까 변호사인 며느리는 마통이 2억 원 됩니다. 아, 마이너스 통장이 한 2억 원쯤 네, 된다. 그리고 며느리가 결혼할 때 보유한 돈이 한 2억 원쯤 있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리고 담보대출 받은 게요 10억이 아니라 11억입니다. 그래서 대충 다퉁 치면 12억 충분히 마련할 수 있습니다라고 한 건데 근데 잘 모르겠어요. 일단 뭐 이렇게 아들 부부가 이제 굉장히 훌륭하신 분들이긴 하더라고요. 이제 컨설팅 펌 다니고 뭐 대형 로펌 다니고 하는데 그래도 이제 30살 사실 초봉은 그렇게까지 많지는 로펌이라 않거든요. 하더라도 네, 그래서 그렇겠죠. 뭐 어쨌든 뭐 13억 5천을 벌었다고 하는데 여기에서 이제 세금도 떼야 했을 것이고 그럼 어쨌든 아빠한테 빌렸든 은행한테 빌렸든 총 대출이 한 20억 원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럼 이제 은행 이자만 한 달에 한 7, 800만 원 최소 되는 거잖아요. 몇 년 만기로 했는지 모르겠지만 네네. 그리고 어쨌든 지금 생활비 같은 경우에는 맥킨지에서 된다고 하지만 뭐 체류비나 등등 들어간 돈이 있을 텐데 어떻게 이 자금이 마련됐고 또 생활을 하고 있을지에 대해서 네. 의문이 완전히 해소되진 않았다 지적이 나옵니다. 능력 있다. 이런 얘기신 것 같네요. 이거 뭐 공방을 보면서 한 가지밖에 생각이 안 들었어요. 뭐요? 부럽다. 아, 아, 이건 뭐 고발로 해결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거 뭐 말로 서로 해명이 되나? 전혀 모르겠네요. 저는. 자, 저는 이게 지금 이 김병우 예비 후보 이분 친명계 지지를 받고 있는 분으로 알고 있는데 네. 이 사람의 그 강남 부부조차도 서울 강남 아파트를 구입을 해요. 그리고 결국 강남 아파트를 구입한 거 아닙니까? 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제 특혜가 있는지 뭐 논란이 되는데 그런 걸 넘어서 자, 친명계의 지지를 받고 있고 성남시장 이제 후보 사태는 이런 유력 정치인조차 민주당의 유력 정치인조차도 그 아들이 강남 아파트를 구입하는 겁니다. 네. 이게 현실이에요. 그런데 네. 이런 걸 가지고 강남에 집 산 사람들을 지금 이상하게 몰고 무슨 이런 식으로 지금 다주택자 공격을 하면서 그 마귀론에 대해서 우리 김준일 평론가가 네. 마귀를 옹호하는 뭐 보수 언론을 지칭한 것이다 해석을 했는데 네. 저는 그 문맥을 볼 때 아니 그러면 만약에 백불 낭보에서 다주택자를 옹호하는 사람이 마귀면 다주택자는 뭡니까? 자, 다주택자가 지금 본 범죄고 다주택자 옹호하는 건 파생 범죄인데 그러면 마귀보다 더 심한 욕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예. 대통령이 이런 식으로 네. 아니, 근데 민주당 유력 정치 끝까지 하겠습니다. 민주당 유력 정치인조차도 강남 아파트 삽니다 이렇게. 네, 사죠. 그런데 그런 걸 네. 그런 걸 하면서 마치 본인들은 유체 이탈해가지고 네. 무슨 강남에 있는 사람들 다주택하는 사람들 이런 거를 네. 무슨 좀 범죄자식 또 마귀라는 말을 연상하기까지 공격하는 거 네. 이런 거는 좀 그만 좀 하시고.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해야 되는데 네, 말씀하세요. 이재명 대통령은 네. 강남에 집 사는 거를 뭐라고 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그냥 본인의 능력에 맞게 본인이 사면 되는데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를 한 거지. 강남에 집 사는 거 비싼 집 사면 비싼 세금 내라. 뭐 예, 정당하게 내라. 그거예요. 그래서 저는 뭐 민주당에서 이제 정서적으로 이게 맞을지 안 맞을지는 모르겠으나 솔직히 네. 능력 있어서 강남이든 뭐 도곡동이든 뭐 대치동이든 사는 거 전혀 문제 없다. 네. 예, 그냥 돈만 잘 내면 되고. 그리고 아마 예. 마귀란 표현도 제가 이해하기로는 돈이 마귀라 그 돈의 유혹 때문에 사람이 잘못된 선택도 하고 공직자가 뭐 엉뚱한 비리를 저지르기도 하니까 그 마귀와 같은 돈 조심해라 아마 이걸로 제가 이해를 좀 그리고 했는데 대통령도 그렇지 않은 것 솔직히 같은데. 민당을 살았는데 본인이 거기에서 뭐 강남에 집 가진 사람 공격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본인이 바로 역공받을 텐데 네. 그러니까 그런 그 내용은 아니었다. 뭐 해석은 어떻게 하세요? 다 좋고요. 어쨌든 네. 이재명 대통령도 본인이 그렇지만 여러 가지 부담이 됐는지 네. 그 분당집 판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지금 팔았는지 팔겠다고 내놓기만 했는지 그거 꽤 오래됐는데 그것도 지금 불명하지가 않아요. 아 그 집이요. 그 집은 어떻게 됐어요? 지금 팔아서 지금 팔렸다고. 팔렸다는 보도 어디 나왔어요? 지금 내가 찾아보는데 맨 처음에 가계약됐다는 보도는 그러니까 있었고 없는데 그 뒤로 예, 뭐 없어, 지금. 등기까지 네. 됐는지는 뭐 저희가 확인할 길은 없으나 확인을 못 해봤지만 아마 그 집에 사시던 뭐 세입자라든지 이분들과의 뭐 관계 뭐 이런 것들이 아마 그것도 정리돼야 그러니까 될 지금 필요가 있을 만약 것 같아요. 이건 이재명 네. 대통령 케이스는 아닌데 네. 지금 예를 들어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작년 6월에 당선돼 갖고 네. 청와대로 옮겼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그냥 공직자로 치자고요. 자, 근데 그러면 공직자니까 갑자기 이제 어떤 저분이 뭐 예를 들어 지방 근무를 하게 돼서 관사가 네. 생겨서 들어갔어요. 그럼 그 집은 되게 전세를 줍니다. 네. 그럼 그 전세는 되게 2년 계약을 하죠. 그러면 지금 현재 1년 정도가 안 됐어요. 만약에 지금 집을 판다면요. 4개월 안에 그 사람 나가야 돼요. 형, 일단 그러니까 좀 잠깐만요. 먹으면 안 될까? 잠깐만요. 아, 부동산도 19년. 자, 근데 저 이것만 그래서 지금 대통령이 판다고 우린 하는 먹어도 게 되죠? 웃돈을 네. 과연 줬는지 저 웃돈을 주고 지금 내보내는 상황까지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빨리 저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다 디테일 한번 봐야 돼. 저는 왜 그러냐면은 네. 아니 팔았다고 하면서 지금 야당 공격하니까 좋은데 정말 팔았는지 팔았다면 어떤 조건인지는 한번 제시를 해 주시는 게 필요하다고 원래 봅니다. 잔금 치를 때까지 시간 걸려요. 그러니까 아니 보면 잠깐만요. 알겠지. 그게 아니고 그러면 계약금이 나오잖아요. 왜 그 잔금 얘기를 왜 해요? 여기서 계약이 나서 몇 억에 팔렸다까지 나와야죠. 그럼 아마 그렇게 되면 청와대 발표가 있을 것 같아요. 발표가 네. 지금까지 왜 안 하나 이거예요? 너무 의심이 많어. 의심이 아니라 의심을 너무 안 해서 문제예요. 내가 볼 때 대통령 네. 말에 대해서 당연히 상식적인 의심을 하는 게 정답이죠. 의심할 바 없는 삼구갈비 고깃집 냉면 한번 드셔보십니까? 맞습니다. 네. 기가 막히네. 고유가 고물가 이 고환율 시대 외식 한번 하기가 너무 힘들어졌습니다. 아 근데 이거 진짜 기가 막힌 요리를 제가 놔두고 딴소리해서 죄송스럽다는 말씀. 자, 그래서 요거 이제 동치미육수에다가 칡냉면, 칡가루 들어간 냉면이 아주 꼬들꼬들하고요. 네, 요게 이제 그 갈비가 딱 얹어서 드시면 환상적인 네, 아유 후루룩 소리가 여기까지 들립니다. 야 네. 기가 막힙니다. 이게 고기랑 같이 드셔도 10,000원 밑에입니다. 야 끓는 물에 이건 1분 데치시고 얼음물에 빨아서 이제 호록 드시면 되는데 2인분에 3,900원. 한 팩에 이제 2인분인데 이게 3,900원. 냉면. 3,900원이요. 계란도 있어. 계란도 있습니다. 계란 우리가 계란 우리가 넣었대요. 넣습니다. 네. 여기도 네, 편의점에서 넣었대요. 아 그렇군요. 네. 정확해야죠. 여튼 이거 뭐 물냉면 또 비빔냉면 가능하니까 또 원하시는 걸로 골라 드시면 되겠고요. 자, 하여튼 고기랑 고기 먹고 나서 또 냉면 땡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니 삼구갈 근데 고기도 겉바속촉이라고 할까요? 네. 굉장히 보니까는 잘 구웠어요. 그 거기다가 냉면이 어우러지니까는 그 환상적인 맛이 틀림없습니다. 네. 처음부터 이걸로 그냥 갔으면 좋았는데 괜히 앵커님? 네, 아유, 저도 좀 맛 좀 보려고. 맛좀 하셔야죠. 네. 그래서 네이버에서 삼구갈비 검색하시고 아니면 영상 아래 링크에서 주문을 하시면 되는데 삼구갈비, 갈비도 드시고 또 냉면 후루룩 드시면 아, 정말 행복한 우리. 아니 근데 이렇게 파는 거예요? 아니면 따로따로 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냉면이 있고 그다음에 갈비 따로 팝니다. 따로 파는 네.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나는 이 채로 파는 줄 알아가지고 네. 그건 아니고요. 꿀조합. 꿀조합. 네, 꿀조합이라고 이제 저희가 예, 아니 그리고 제가 지금 말이 없던 이유는 국물을 국물을 뭐 들이켰는데 네. 정말 할 말을 잊게 만듭니다. 아 그래요. 네, 기가 막힙니다. 어떤 묘사가 불가능할 정도로. 시작부터 좀 네. 국물 드릴 걸 그랬어요. 낙원상가 쪽에 할 말을 잊으셔야 가면은 돼. 낙원상가 뒤쪽에 식당에 가면은 네. 냉면 드시면 갈비 드립니다. 네, 이런 집이 네, 있어요. 네. 몇 군데가 있어요. 그러네. 아 그래서 갈비 먹으면 냉면 주는 게 아니고 네, 냉면 먹으면 갈비를 드시면 줘. 갈비 드립니다. 이런 게 있어요. 어.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와요. 컨셉이 그러니까 네. 많이는 못 주고 네네네. 거기서 이제 주머니가 얇으신 노년층이나 이런 아, 분들이 또 좋다. 많이 가는데 네. 저도 가끔 갔어요. 맛있어가지고. 근데 굉장히 맛있어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드시면 이제 단백질, 지방, 탄수화물까지 다 네. 골고루 드시게 되는 그런 영양가 식사도 되겠네요. 자, 냉면, 삼구갈비 냉면 그리고 갈비까지 맛있게 드시면 되겠고요.
자, 오늘 저희가 우리 강찬호 위원님 수요일에 네. 한번 모셔봤습니다. 네. 어떠셨을까요? 뭐 한 번 나왔기 때문에 참 네. 영광이고요. 뭐 마지막 출연이긴 하겠지만은 네. 제가 너무 이렇게 감사를 드린다. 제가 또 가장 존경하고 좋아하는 두 분이기 때문에 네. 김준일 평론가는 이제 많은 부분에서 합을 맞춰보았고. 네, 그리고 신혜영 기자 좋아하시죠? 네, 뭐 저까지는 제가- 언급하지 제가- 않으셨으면 왜- 좋겠고요. 왜 본론을 얘기하는데 저 사실 제가 뭐 다른데 많이 나오시잖아요. 보다를 비롯해서 너무나 그 교양과 네네네. 인문의 향연에도 우리 장 진행자가 정말 제격이 정이에요. 되었습니다. 정씨입니다. 장씨가 아니라. 죄송합니다. 장동혁 대표 때문에 지금 요즘 장씨가 문제야. 내가 네, 보니까. 장성철 소장 네, 있죠. 죄송합니다. 네, 자 우리 김준일 평론가님 고생 많으셨고요. 네. 두 분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